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때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떨려요, 진짜. 말을 못했어요. 맞지? 그냥 고맙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문우준 선수는 뭐 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솔직히 부스 안에서 애결 가기 싫다고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 전대웅 선수가 컨디션이 유독 좋더라고. 전대웅 선수 때문에 이겼어요. 알스타즈 선수들한테 그냥 확신하에 그리핀한테 져서 결승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패배의 맛을 느껴봐야 돼요. 저는 그래도 스피드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막는 거. 막 해설팀 분들이 막 날카로운 라인 강현 유관영 결벽 유관영 자 옆쪽에서 한번 요격을 시도를 해봤으면 밀렸고 이거 사실 유관영이 다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리 소감은 말 많이 한다며. 네. 내가 봤을 때는 이다민 선수 이런 거 할 땐 여기 레이싱 모델을 한 명 두고 거기 그럼 더 못할 걸? 아니면 키보드 갖다 주고. 말로 치라고. 화이팅. 아 그리핀 대 솔라이트 인디고 제1경기 비치해변 드라이브 0.05초로 진 문우준의 전설의 맵 너무 집중하긴 하는데 아 몸싸움 아 이게 뭐죠 김선희 선수는 풍선을 달고 있어요 아이템 전하나요? 터지겠는데? 템 유저라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거 마지막에 매드무비 하나 찍어야지. 그럴까요? 그 매드무비라는 게 뭔가 0.005초의 매드무비 같은 기분이 뭐지? 아, 이제 형이 이게 영역이 되는 거냐? 이거 많이 본 장면인데 좀 거리감이 없잖아. 그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 가냐? 보이지가 않네요. 미니맵에서. 아니 지금 그 각이 딱 그 문호준데 유영혁 딱 그 각이에요 지금.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설마. 무섭잖아. 가나요? 아 드래프트 아. 저기 있는데 바로 저 몇 방을 만나 있는데 야 일단 진짜 그 각이다. 만들었다 지금 그 각을. 빨린다. 아 아깝네요. 아깝다. 매드무비는 나오지 않았어. 최골장. 최고창? 재밌겠다. 아씨. 야, 괜찮아, 그만이야. 이득 봤는데? 아니 쟤는 왜 차가 이렇게 세냐? 잠깐 침 나올 뻔했어. 멘탈 날아간 것 같은데? 몰라봐. 아 뭐야 길이 없네. 씨. 제발. 몰라. 이다민 승. 엉덩이 이름 쓰기 이런 거 아니야? 벌칙? 지신 분들 손 한번. 벌칙 뭐 별거 아니고 뭐 낙방 먹기. 딱밤이었으면 와. 어때요? 아유 선인이 형 고생 많네요. 세게요? 빠르게 하자, 빠르게. 죄송해요. 나 큰일 났다 이제. 빨리 맞고 와, 너. 나 이담이 무서운데? 빨개졌어. 이제 우리도 큰일 났다. 자, 다음 주에 맞붙게 될 DA 선전포고. 땅콩 5대 때린 만큼 내가 8억 원으로 널 때려주겠어. 진짜 아프다. 자, 다음 김선희 선수. 이거 빨간데요. 뭐 해야 되죠? 진짜 정신이 없어. 딱밤 맞아. 4개 한번 했으면 좋겠네. 진 팀 딱밤 또 맞기. 저희 둘이. 콜? 콜. 선전 게임에서 애결은 같지만 리그에서는 이제 2대0 한번 2대0 스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사전 게임 방송을 이미지 같대 저거. 이겼으니까 리그 때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랜더스 형들 열심히 해봅시다.
2016년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카트리그 진행이 됐는데 오늘 새로운 개막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막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2016년을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중계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좀 생기네요. 자, 저희는 각오를 막 다지고 있는데 김대겸 해설위원은 마이크 테스트 할 때도 굉장히 지각을 하고 새해 맞이 별로 마음을 바꾸질 않았나 봐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카트라이더가 2015년에 또 인기가 역주행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엔 제 인기가 좀 역주행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김대겸 잘생겼다. 네, 정말 그 병신년 새해 첫 번째 카트리그에 걸맞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승자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낙 그 치열한 경기를 졌었고 1승씩을 거둔 팀들이 되겠는데요. 최종전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경기를 좀 치러냈기 때문에 뭔가 더 볼 팀들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스 결정전을 거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왔고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4강에 바로 합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몇몇 팀들에게 눈이 가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A조 경기 같은 경우는 예일모터스에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올드 선수였던 김선일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뭐 스피드전도 그렇고 특히나 아이템전에서 정말 두각을 보여주면서 뭐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B조에서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문호준 선수가 속해 있는 현재 뭐 아렌더스 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죠. 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먼저 이번 시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진행 방식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8강 조별 듀얼 토너먼트에 이어서 이제 4강 결승 뭐 이런 경기가 되겠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승자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오늘 승리를 한 팀들은 4강에 합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늘까지는 오전 3선승제 라운드로 각 세트가 진행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그 에이스 결정전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그 오전 3선승제를 펼쳐지는 세트 경기 같은 경우는 에이스 결정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한쪽에 좀 힘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각 팀별로 스피드면 스피드, 아이템이면 아이템 좀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실 때도 좀 더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승자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팀의 그 강성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팀들도 있고 특히나 스피드전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팀도 있고요. 네, 4개의 팀이 모두 다 각각의 팀 컬러가 같습니다. 에이스 한 명이 굉장히 잘해서 여기에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혹은 팀워크 자체가 좋은 팀도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승자전 역시 자신의 컬러를 지난번 경기에서만큼 뭔가 보여준 팀들이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조에서 승자조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다음 4강 경기를 대비할 때 더욱더 좋은 대진표가 짜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팀들이 뭐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그 생방송 시청 이벤트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엠블럼을 획득하셨을 경우에 획득 수량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해 드리는데 매주 엠블렘 5개 획득 유저 중에는 추첨 10명을 통해서 또 선물을 추가로 드린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또 3주차 방문 현장 이벤트가 아주 특히 있습니다. 벌써부터 객석에서 약간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을 맞아서 저희가 여러분들 오신 분들 그냥 쉽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넌지시 저희 뭐 얼만큼 드려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복주머니와 떡, 쿠키 여러분들의 간식거리들도 또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일찍 찾아오신 분들이 1000여 분이 넘게 오셨다고 하는데 네. 아쉽게도 그 현장의 그 수용 인원상 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카트리그에 대한 사랑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또 선물도 다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그 집중도가 상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렌더스 팀 과연 이번에 승승장구 이번 시즌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눈에 띄고요. 인디고 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수들이 좀 항상 올라와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에 승자조에서 승리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굉장히 기대해볼 만한 팀으로 발전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승자조에서 이 네 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양 팀을 여러분의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라이트 인디고의 선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소정 감독과 이다령 매니저가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출점이죠.
체인저, 네. 아이템 체인저. 300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스피드전을 많이 즐기시는 유저분들 같아요. 아이템전 유저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거든요.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이마 그 집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자, 문진영, 최영원, 유관영, 손현 선수. 특히나 문진영 선수가 지난번 주 경기에서 굉장히 크게 좀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평균 획득 포인트가 2.0입니다. 전대웅 선수보다 높고요. 5개의 라운드를 달리는 동안에 3번을 1위를 냈어요. 스피드전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자, 이어서 만나볼 팀 예일 모터센 그리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항진 감독과 반지 매니저가 주축을 해서 박건웅, 문민기, 한주석, 김선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사전 투표에서 지금 승자만 중에서 93%를 차지하고 골드 상자. 네. 확실하게 반응이 있네요, 현재는. 사실상 이 팀은 문민기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주고 오랜만에 다시 복귀한 김선일 선수가 좀 실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스피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인터뷰도 뭐 재치 넘치게 했었고 김선일 선수가 오늘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피드전에서만 본다면 박건웅 선수에게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김선일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맵이 되겠습니다. 트랙들 5개의 트랙 스피드 그리고 아이템전이 기다리고 있고 역시 에이스 결정전은 WKC 투어링 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1경기와 2경기 모두 WKC 투어링 랠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 양 팀이 스피드전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 반대로 예일모터스앤 그리핀이 조금 더 아이템전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스피드전에서 월드 테마가 지금 이렇게 2개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선수들이 특히나 이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밴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두 팀 다 자신이 있어서 밴을 시키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5개의 스피드전 트랙 가운데 무려 3개의 트랙의 트랙 레코드를 지금 솔라이트 인디고의 선수들 문진영과 최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스피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솔라이트 인디고를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상 그 숫자 자체는 솔라이트 인디고가 팀원이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인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주축 중에 하나 당연히 문진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번의 라운드 중에 3번의 1등을 가져갔습니다. 평균 획득 포인트 2.0에 지금 비치 해변 드라이브와 월드 리오 다운힐에서 트랙 레코드를 소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파라곤 9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바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파라곤 9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역시 파라곤 9을 준비한 문진영 선수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손우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우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커리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첫 진출이거든요. 현재 인디고 팀의 첫 진출인데 아무래도 현재 상대하고 있는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을 이기기 위해선 손우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단 말이죠. 뭐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잘 해줘야 본인이 1인분 이상 해줘야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을 상대로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장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이템전이나 스피드전에서 1등을 못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순위에 무관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손우현 되겠고,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이제 유관영 선수. 인상 깊은 디펜스 능력을 보여줬었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장진영 선수나 문민기 선수와 같이 미들라인에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유관영 선수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 그래서 김대겸 해설위원이 극찬을 한번 했었죠. 네, 자, 실질적으로 유관영 선수는 지난 시즌에 사실 파라곤 9을 탈 정도로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번에 스펙터 9으로 디펜스 능력을 한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훈 선수 흑기스 9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즌제로 우승과 에볼루션 3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이 경험이 많은데 특히나 인디고 팀에서도 뭔가 스피드전뿐만 아니고 아이템전에서 특히나 주축이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 혹시 뭐 인디고 팀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아이템전으로 갔을 때 최용훈 선수가 살아나줘야 어떻게 해서든 애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전략적인 뭔가 팀플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아이설산 다운에 이어서 아이템전은 사막 피라미드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에게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했었던 최용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편에는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이 되겠습니다. 같은 1승을 기록했습니다만 좀 더 보여줄 것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먼저 한주성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은 스피드전에서 1위를 많이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대 0으로 이겨서 끝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위를 내주더라도 합산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 한 몫을 촉촉히 담당을 하고 있는 한주성 선수입니다. 세티 9으로 이미 순위를 1등을 2번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스티스 9으로 갈아타고 나왔거든요. 아이템전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늘 특히나 상대편 인디고 쪽에서 아이템전을 잘하기 때문에 세티9을 뭔가 김선일 선수에게 좀 옮겨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서브 러너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회에서 김선일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보여줄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노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9과 세티9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일 선수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템전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스피드전 능력이. 그런데 스피드전에서 합산 포인트가 3.6이거든요. 꽤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아이템전에서도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루나9을 타다가 역시 이번에 세티9으로 한주성 선수의 세티9을 건네받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선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이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박건웅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박건웅 선수가 제가 항상 연습 때는 와, 이 선수만큼 정말 연습 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스피드전에서 좋은 주행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이 넥슨 아레나 이 부스 안에만 들어가면은 평상시 실력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팀원들이 믿으면서 파라곤 9을 넘겨줄 만큼 실력적으로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스 안에서의 이 멘탈만 좀 잡는다면은 이 그리핀이 조금 더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박건웅 선수의 그 값어치는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팀원들의 파이팅이 좀 앞서줘야 될 것 같은데 문민기 선수 이미 그 지난번 경기에서도 팀에게 승리 하나를 선사했었죠. 네, 이 문민기 선수가 이 팀의 중심축을 맡고 있죠. 아무래도 아이템전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고 스피드전에서도 지난 경기에 한 번에 1위를 달성을 하면서 팀원들의 사기를 많이 올려줬고요. 그렇습니다. 문민기 선수 흑기사 9. 사실 흑기사 9 하면 지금 현재는 그 전대웅 선수의 흑기사 9이 가장 인상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각각 팀들의 흑기사 9을 운영하는 선수들이 어떤 능력치를 또 보이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승자조 솔라이트 인디고와 옐모터 샌크리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WKC 투어링 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레드가 솔라이트 인디고, 블루가 옐모터 샌크리핀입니다. 초반에 일단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역시 마지막 구간에 가기까지 거리를 벌려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아무래도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선수들이 커팅 라인을 하면서 큰 사고만 휘말리지 않으면 되는데 선수들이 다 뭉쳐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어느 정도 카트바디도 뜨고 좁은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우현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제대로 라인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뒤쪽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자, 초반 흑기사 9의 문민기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역시 문진영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9. 인디고는 어쨌거나 문진영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선수들의 합산 포인트를 믿기보다는 문진영 선수가 1위를 달성함으로써 그렇죠. 상대방의 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한 팀입니다. 더군다나 또 예일모터스의 그리핀의 문민기 선수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에 서브 러너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터를 타는 게 문민기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흑기사 타고 지금 완전 완벽해요. 네, 확실한 건 흑기사 탄 선수 중에 문민기가 제일 싸움 잘해요. 그렇죠. 네, 몸싸움에 있어서는. 자, 바디 컨트롤을 굉장히 능수능란히 보내주면서 문민기가 1위를 달리고 한주성이 위쪽으로 올랐습니다. 박근호 바로 뒤. 보통 흑기사를 타고 뭔가 전대웅 선수처럼 라인 위주로 가야 되는데 문민기 그냥 1등에 뚝심 있게 버티면서 계속 가고 한주성이 잠깐 내주긴 한 건데 어차피 팀이니까 괜찮고요. 막으면 되죠, 최영우는. 자, 레이드 쪽 솔라이트 인디고는 위쪽으로 쫓아오고 제대로 못했다. 예. 이거 한주성이 문민기에게 내줬거든요. 이거 1등만 문민기가 끝까지 유지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괜찮죠. 이거 무난하게 그대로 문민기가 1위를 놓치지 않고 때려 돌면서 문민기의 흑기사인이 다시 한번 1위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문민기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주행을 할 때는 흑기사 특유의 그 날카로운 각을 만들어가는 주행이 예술이고 몸싸움을 할 때는 오히려 파라곤의 버금가는 몸싸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도 괜찮아 보이는 게 한주성 선수가 잠깐의 실수가 있을 때 문민기 선수를 그 팀에 보내주면서 한주성 선수가 살짝 옆으로 빠지고 뭔가 그런 모습의 팀플이 나온다는 것 또한 이거 오늘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스피드전 쉽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정도의 예상 갈 수 있는 첫 번째 경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성민 선수가 흑기사 9으로 이 투어링 랠리에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문민기가. 네. 자, 문민기 선수가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런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것. 굉장히 인상 깊은 첫 번째 트랙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행도 굉장히 좋았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솔라이트 인디고의 문진영 선수가 1위를 달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5라운드 동안 3번의 우승을 가져갔거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비치 해변 드라이브 양팀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문민기 예일모터 샌크리핀이 기선을 먼저 제압한 가운데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을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 트랙은 솔라이트 인디고의 문진영 선수가 트랙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트리그 역사상 가장 사연 많은 트랙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빌드도 많이 갈리고요. 첫 번째 점프 이후 구간에 바깥으로 빠지는 선수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갑자기 나타나요 이제. 자, 문진영 크게 바꿨죠. 자, 그리고 인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아나려면 문준영 선수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건데 이 빛의 해변 드라이브에서 유관영 선수도 워낙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어서 인디고 팀 입장에서는 이번 트랙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번에 박근홍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능성을 항상 말씀드려 박근홍인데 문진영과 이 몸싸움에 약간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흑기사를 타는 선수들 중에서 이 문민기 선수가 정말 뚝심만 하는 최고인 것 같네요, 주행에서. 자, 위쪽으로 문진영, 위쪽으로 문민기 선수의 기사 나이는 흔들림 없이 뒤쪽으로 추격하고 있고 유관영을 역전합니다. 문진영도 사고. 네, 아무래도 그 각지 코너를 선수들이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행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라인을 막아주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양팀 모두 파라곤 라인의 라이더들이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주성이 뒤쪽으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디고 팀 입장에서 스피드 좀 강하다 하는 게 이거 박건우 선수나 뭐 문민기 선수 누구 한 명 사고 나면 둘 중에 한 명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한주성 선수가 충분히 서브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올드 선수의 김선일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유관영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한주성의 역할이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니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반 순위가 네. 혼전이기 때문에 문진영과 박건웅 중에 1위를 차지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문진영 선수는 뒤쪽에서 라인 따라가다가 몸싸움이 아니라 라인으로 역전하려고 노릴 겁니다. 완전히 각 팀의 에이스들의 싸움이거든요. 네. 에이스들 완전 기싸움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문진영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박건우 선수 나머지 코너에서 역전이 가능할지 다시 상호 나면서 문진영 위쪽으로 그 이어서 유관영. 거리가 많이 멀죠. 이렇게 되면 문진영 선수 안전하게 들어가고 유관영 선수가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문진영 선수와 유관영이 들어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입니다. 이거는 박건우 선수가 물론 역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리한 게 맞긴 했는데 굳이 그 구간에서 박건우이 승부수를 걸 만큼 그런 구간이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은 합산 포인트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고 솔라이트 인디고는 문진영이라는 탁월한 에이스에 의해서 점수를 쌓아왔었는데 이번 경기에 문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왔어요. 문진영이 자신이 기록했던 지난번 트랙 레코드를 거의 1초가량 당겨주면서 49초 2위로 당겨주면서 다시 한번 승리 얻어냈습니다. 문진영이 빛의 해변 드라이브에 대한 강점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문진영 선수가 사전에 뭐 저랑 뭐 인터뷰 때도 그렇긴 하지만 사전에 저랑 얘기했을 때도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거든요. 그 자신감을 오늘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현재 이번 트랙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팬들의 그 응원만큼 박건우 선수가 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트랙 하나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 월드 뉴욕 대질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세 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박수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수들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많이 날 거거든요. 앞뒤 간격, 차량의 안전 간격 유지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신규 트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뭐 센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평상시에 얼만큼의 연습을 했느냐 이 기간은 거의 똑같거든요.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누가 뭐 안 놀고 연습했느냐가 보는 겁니다. 지금도 선수들의 빌드가 달렸는데 지금 문민기의 타겟은 확실해요. 문진영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일모터스가 뭔가 상위 라운드 4강에 혹시나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 풀어야 할 숙제가 이 박건웅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예일모터스의 그룹이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박건웅은 이렇게 1위를 초반에는 유지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 유지력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냈는데요. 한 1분 30초 게임하면 1분 20초는 박건웅 선수가 1등으로 잘 달리는데 그 한 번의 싸움을 좀 못하거든요. 지금도 최영훈 선수가 문민기 선수를 막아주면서 문진영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라는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빠져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건웅 선수가 스피드가 죽었을 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뒤쪽에 문진영과 박건웅, 최용원과 한주성 추격합니다. 손흥현 바로 뒤. 네, 문진영 선수가 이제 한 번 더 역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로 일단 따라 붙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최용원에게 넘겨줍니다. 최용원. 빌드 자체도 박건웅 선수가 무난하게 반개의 부스터 한 개의 부스터 더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건웅이 원래부터 유리했었는데 이건 끝까지 그래도 1위 지켰네요 이번에. 자, 이번에 들어올 수 있을 때 박건웅 선수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1분 23초
10초 정도가 보이는데요. 1, 3, 4위를 획득을 했고요. 역시 문민기 선수가 굉장히 중앙에서 싸움을 잘 걸어줘요. 라인을 걸어주고 또 상대방이 함부로 앞으로 나올 수 없게끔 라인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건웅 선수가 이렇게 살아난다면은 한주성남 문민기 선수는 어느 정도만 본인 1위분만 해주면 그냥 리얼모터스의 그리핀 이길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박건웅 선수가 이번 트랙을 해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트랙도 사실 박건웅 선수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1등입니다.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을 포함해서 첫 번째 1위를 한 박건웅. 박건웅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가능성을 계속 좀 리얼모터스 그리핀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8명이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트 스코어 1대1이 나와서 에이스 결정전에 가는 경우도 이 박건웅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스로서의 자신이 그런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1등을 자주 달성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어지는 경기 아이스 설산 다운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올드트랙이기 때문에 김선율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뭔가 상위권에서 싸우다가 뒤로 쳐졌지만 이 아이스산 다운힐에서는 김선율 선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 트랙은 혼자 달릴 때도 실수가 많은 트랙이에요. 선수들이 대회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혼자서도 많이 긁는 트랙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다운힐의 특성상 속도가 평상시에 다른 트랙 하는 것보다 계속 빠르고 연속적인 에어핀 공간도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잔실수가 승부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그런 트랙입니다. 이번에 노래에서 문진영과 박건웅 선수가 치열한 싸움 그리고 바로 이지역 감소공원에서 유관영이 제쳐내는 데 성공합니다. 유관영 선수가 사각지대에서 달려오면서 상대방의 진로를 막는 것에 성공을 했고요. 스마트 라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유관영 선수가 살짝 보여줬는데요. 이거 그 틈을 파고드는 거 정말 자신감 아니면 파고들기 힘들거든요. 네, 팀장님이 전환 이후로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가 바로 이 문민기 선수인데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몸싸움 한번 노릴 수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문진영, 안쪽에 문민기 선수 다시 한번 인코스를 노립니다. 문진영이 바로 뒤쪽, 손흥현 뒤쪽으로 튕겨나갑니다. 자, 문민기와 문진영 이제 아슬아슬하게 문진영이 먼저 들어옵니다. 문지영 선수가 부스터가 어느 정도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서 마지막에 문민기 선수가 커팅 드리프트하는 그 사이를 파고든 거거든요. 이제부터 또 두 선수의 뭔가 기싸움이 시작되겠네요. 네, 문진영 선수는 거리를 벌려내고 싶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 특성상 그렇게 벌려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문민기 선수에게 한 번은 내줘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에 서서히 가속을 붙여나오고 있는 문민기 선수. 자, 문진영 선수보다 조금씩 가속적인 밑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대 밀렸고요. 야, 그때문에 박건웅까지 올라왔어. 이거 사실 1, 2등 아니면 이번 팀 힘들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진입이었고요. 박건웅 선수가 앞쪽에서 투어하려는 문진영 선수와 같이 사고를 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뒤쪽에 손흥현 선수가 뒤탄력. 이러면서 근데 뛰어넘었죠. 손흥현이 뭐 해줄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문민기 실수 이거 많이 네. 문진영이 많이 나가요. 문민기 실수했어요. 어차피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문민기도 한 번씩은 따라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문진영 선수가 위쪽 뒤에 박건웅 안쪽 다시 손흥현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문진영이 약간 라인 흐트러진 그 틈이 박건웅! 있었거든요. 자, 비껴나갑니다. 좌측 흔들면서 바깥쪽 문진영. 몰라요. 이거 몰라요. 예. 아직 몰라요. 라인이 서로 다른 라인이어서 이거 몰라요. 자, 한 번 더 파고들면 문민기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요. 박건웅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1위로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1라운드 경기가 1세트 경기가 끝이 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거 마지막에 3, 박건웅 네. 선수가 그 타이밍에 역전 못했으면 순위가 2등으로 내려가면서 이거 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트랙이 문진영 선수가 트랙 레코드 갖고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지금 1368이 됐는데요. 네, 포인트네요. 자, 결국 11초 712 아이스 설산 다운힐의 트랙 레코드도 갈아치면서 박건웅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박건웅 선수가 1위를 달성한 것도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이번 경기는 문민기 선수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줬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문민기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예일 모터스의 그리핀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네요. 사실상 지난 예전 같은 경우는 문민기 선수가 약간 그 침묵 때문에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력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문민기가. 그렇죠. 예전에 김동훈 팀장의 뭔가 서로의 연대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정말 많이 성장했고 몸싸움으로 뭔가 자신의 포지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흑기사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주행과 함께 몸싸움도 뭔가 같이 돈다라는 게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네요. 문원지 선수가 또 지켜보고 있는데 그 김동훈 팀장이 매주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네,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라면서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기현 선수와 문호준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기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4강 직행했을 때 만날 가능성이 또 높으니 두 팀이기 때문에 어떤 또 장면들이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박건웅에 대한 이 응원이 드디어 이제 들어맞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민기 선수가 박건웅 선수를 또 메이킹을 해줬고 인디고가 아직까지 진 건 아니죠. 아이템전 잡고 또 에이스 결정전도 있으니까요. 인디고 팀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졌다기보다 좀 아쉽게 진 모습이 또 오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문진영 선수도 많이 살아났었는데 지는 모습은 문진영 선수 스스로도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아렌더스의 김현철 팀장 모습이었죠. 네, 완전 관중과 한 호흡하에 경기를 또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예일모터스 앵그리핀 솔라이트 인디고에서 조금 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혀 아니었고 예전에 개인 리그에서 바이크를 굉장히 잘 타던 그런 선수죠. 김춘 선수. 네. 예전에 나왔던 선수예요. 역시나 올드 선수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예전에 활동했던 올드 전 선수가 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김대겸 해설위원도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반가워요. 네. 정말 예전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안목이 된 것 같아요. 안목과 약속이 좀 된 것 같은데 자, 인디고는 지난번 경기에서 보였던 그 수치적인 측면, 그 놀라운 것만큼은 오늘은 못 보여주면서 첫 번째 스피드는 일단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2세트 1라운드의 팀장전 서주환 감독이 속해 있는 솔라이트 인디고 서주환 감독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팀장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거든요. 네. 1위1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항진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사전에 서주환 팀장에게 오늘 팀장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팀 팀장님도 워낙 잘하셔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진 팀장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근데 조항진 팀장도 이상하게 부스 안에서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오늘도 그 경기 준비하면서 약간의 그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같이 연습하는 그 팀장들끼리는 지금 조항진 팀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조항진 팀장 잘 달리는데 왜 이걸 몰라줄까라고 팬들도 지금 너무 고개를 숙이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실제 레이싱 팀처럼 선수들과 함께 관리를 해가면서 본인도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실력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그 새해를 맞이해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넥슨 아레나에 거의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의 그 기대만큼이나 스피드도 멋지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누나 이쁘다고. 어떤 누나? 네. 누나 너무 많아요 여기. 전대웅 선수죠. 뭐 많은 스피드전 유저들의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갓대웅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전대웅 선수가 다음 경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 그 전대웅 선수의 흑기사 라인에 대해서도 좋은 장면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사실 파라곤이 최고의 카트 바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대웅 선수가 흑기사를 타고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뭔가 1대장이 아니고 2대장 같아요. 파라곤과 흑기사가 같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볼루션 경기에서도 흑기사가 1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대웅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제 팀장전 매치 가보겠습니다. 먼저 솔라이트 인디고의 서주원 팀장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항상 얘기를 하죠. 나는 아이템전에서 스피드전 카트를 타고 달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를 달성하면서 그것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냈고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해서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혹시 서주원 팀장이 다른 카트 바디를 타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트를 타게 만들 거라고. 역시나 오늘은 서주원 팀장이 좀 양보를 하고 세트9을 타면서 승리에 대한 뭔가 그런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팀장들이나 그 매니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세트9을 타는데 당연히 서주원 팀장 세트9을 탔고 자 이다른 매니저 역시 짐승으로 서포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팀장이 화려한 모습으로 주행을 한다고 해도 뒤쪽에서 서포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 아이템 추가 때문에 굉장히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다령 매니저도 뒤쪽에서 짐승을 이용해서 공격형으로 공격 위주로 서포트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랫입술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약간 좀 긴장을 했는지 이게 경기 자체가 팀의 승패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 도리어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긴장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처음 부스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면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이렇게 뭔가 경험이 있으면 점점 더 떨린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조항진 팀장이죠? 조항진 팀장의 표정을 보니까 그동안 경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시선도 그렇고 몸의 무새를 만지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방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게다가 일단 조항진 팀장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여유나 뭐 즐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다면 오늘은 약간 헬스한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에 대한 집중을 좀 더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 하는 그런 정말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어서 또 다른 게 조합 중에 하나죠. 반지 매니저 이제 짐승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확실한 건 그거예요. 1대1로는 절대 서주원 팀장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진 팀장과 함께 반지 매니저가
2대1 공격을 퍼부어서 승리를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매니저들이 좀 서포트 역할을 할 때 블랙샤크를 타면서 뭔가 물폭탄을 좀 무시하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두 팀 다 짐승을 타고 나왔거든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떨어지지 네. 않는 것보다는 이 누나가 이쁘다는 건가요? 어떤 해설위원이고 어떤 누나죠? 해설위원의 복수를 써주면 우리가 다 기쁜데 단수를 써주면 우리가 잘 되거든요.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 2대1 경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를 박수와 함께 바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랙샤크를 포기하고 짐승을 탄다는 그렇죠. 것은 그만큼 약간의 그 자신감도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서주호 팀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반지 매니저가 조항진 팀장을 얼만큼의 서포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일모터스의 그리핀이 이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주원 팀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스타트 자체가 조금 늦기는 했거든요. 지금도 바리케이트에 살짝 밀리면서 좀 빠졌고요. 하지만 크게 한번 띄우면서 뒤쪽에서 조항진 팀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반지 선수 역시 라인을 잡아내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다령 매니저의 공격이었고 이렇게 되면 앞쪽으로 나가면서 방어형 아이템이 조금 더 번개네요. 그리고 서주원 팀장이 조금 아까 모습에도 나왔었지만 경험이 있다라는 게 바로 뒤에 따라가면 아이템을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살짝 가면서 여러 가지 뭔가 노련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 다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의외로 반지 매니저가 좀 잘 날려주는데요. 네.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었는데 컨트롤 잘하면서 살아났고요. 자, 뒤쪽으로 아슬아슬 붙어갑니다. 지금 아이템이 물파력 하나 남아있었나요? 살짝 그렇죠. 뒤쪽으로 반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쪽에 또 바나나 깔아놓으면 나오면서 한번 미끄러질 수 있겠는데요. 바나나! 네. 이거 반지 매니저 준비해왔네요. 이거 오히려 조항진 팀장보다 반지 매니저가 더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 거리 빨리 좁히지 않으면 저 자석 그렇죠. 자석을 미리 사용해주는 게 낫죠 지금은. 자, 조항진 팀장이 또 악마 타이밍 보면서 언제 악마를 사용해주면서 공략할지가 또 중요하고요. 자, 자물쇠를 한번 묶어놨습니다. 아이템은 구름에 이어서 일단 바나나가 나왔는데요. 반지 매니저가 연습 많이 했네요. 느낌 자체가 지금 뒤쪽에서 이제 실드에 부스터 2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악마 살짝 한번 걸렸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뭐 있을까요? 아이템 못 먹었어요. 아이템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못 옆으로 가야죠. 먹었고. 자, 못 먹으면 뒤따라가지 말고 살짝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먹었어요. 막았어요. 악마 컨트롤, 악마 컨트롤. 뭐 있어요? 악마 컨트롤. 자, 반지! 반지! 서선! 마지막에 미사일을 타겟팅을 못했어요. 미사일을 먹었는데 타겟팅을 못했습니다. 반지 매니저가 이거 마지막까지 역전할 수 있었던 타이밍과 아이템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서주원 상대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다는 건 진짜 잘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더군다나 마지막 악마 타이밍도 좋으면서 근데 그 서주환 팀장이 그 타이밍에 옆으로 악마에 당황하지 않고 살짝 부딪힌 이후에 바로 잡았다라는 게 그게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근데 정말 서주원 팀장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마지막에 제 생각에 미사일 쏴도 서주환 팀장이 뭔가 실드 사용하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반지 매니저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얼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조금 전에 등장했을 때는 분명히 약간의 그 미소에서 그 모델의 미소가 있었는데 지금의 약간 산발과 신 미소는 자연인의 미소죠. 저는 또 여자 프로게이머의 약간 그런 미소기도 했습니다. 2016년 첫 산발입니다. 걸크러쉬 한번 더 해야겠네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매니저들 보다 보면 정말 그 걸크러쉬의 강력 추천해야 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승부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연습하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지금 방송이라는 걸 잊고 굉장히 진심에 가까운 화를 내고 있어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지신 걸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의 매력이라는 게 이게 자연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지 매니저, 이대령 매니저에 대한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되겠네요. 네. 그만큼 그 현장에 오시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있으니까요. 이기고 직보고. 뒤쪽에 아래쪽 라인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네요. 저희가 이런 취업에 관련된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분들, 양현석 씨가 오셨나요? 네. 깜짝이야,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약간 헷갈렸네요. 네, 관객분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오신 줄 알고. 다들 웃었다라는 건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까지 고개를 숙이실 필요는 없는데요.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설마 아버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오셔도 되는 이 자리.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오시려면 오늘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겠네요. 정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오전 한 11시, 10시부터
또 또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C방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빠른 리액션을 좀 저건 보여주네요. 매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주 자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카메라가 잡고 있는 동안에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몇 개나 있는 보죠.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죠.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바나나가 밑에 한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중요한 건 껍데기도 잘 안 까요. 네. 껍데기까지 먹어요 보면. 껍데기 먹고 있는 거예요? 끝났나요? 아, 3개 다 먹었어요. 아, 돈이 거기까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두 번째 세트 이제 준비가 끝이 났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은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디고가 반격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을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아이템전에 대한 그런 힘들 김선희 선수, 그리고 최용훈 선수, 유한영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 예임 버터스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인디고에게 내주면 바로 매치 포인트 되거든요. 그럼 역시나 아무래도 인디고가 아이템전이 강해서 3대 0으로 바로 그냥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그부터 신규 아이템 추가 이후에 변화된 양상은 예전에는 혼자만 잘해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팀워크가 맞아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치고 나갔을 때 뭔가 본인의 개인기로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 천사만 뒷받침되면요. 하지만 이제는 뒤에서도 여러 가지 상위권의 공격형 아이템들을 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팀워크가 필요한 팀전의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있는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현 선수가 이번에 위쪽으로 실드와 더불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박건웅과 한수의 뒤로 추격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영 선수는 지금 이거는 예 방금 전에 도는 타이밍 자체가 좋지 않았죠. 문재영 선수가 지금 실드 그리고 부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 지점에 지금 바나나도 잘 깔아놨어요. 그 뒤쪽에서의 움직임이 일단 서포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나 이럴 때 따라가야 되는 건 김선일이거든요. 김선일 선수가 지금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바퀴라는 거 뒤에서 어느 정도 인디고가 예일모터스가 이것저것 공격형 아이템을 가져가야 돼요. 자, 부서 있나요? 일단은 자석 하나 있고요. 한재영 선수는 이게 잘못하면 마지막에 자석을 당길 만한 구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문재영 선수가 지금 실드가 저 부스터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뛰면 자, 한주성이 먼저 가요. 이제 공격형 아이템으로 한번 해결해 부스터, 봐야 돼요. 부스터, 최용훈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최용훈. 자, 최용훈 선수가 지난번에 흑기사 라인과 세티 라인 탄다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아이템전에서도 러너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이게 최용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해냈네요. 양팀 모두 에이스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섀도우 러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타겟이 되지 않는 동안에 부스터 혹은 자석을 이용해서 막판에 이런 식으로 역전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 최용훈 선수가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아이템전 최고 에이스인 김선일 선수가 이게 마지막에 역전을 당했다라는 거, 이거 이러면 김선일 선수가 이거 멘탈 완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음 경기에서 이거 정말 3대 0으로 쉽게 질 수 있지 않을까. 표정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불안해집니다 김선일 선수. 그렇습니다. 그 김선일의 부활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이템전에 관련된 부분 한손과 더불어서 이 지탱할 어떤 그 힘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장면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의 라운드를 연속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에이스 결승전까지 단 한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바로 그 세 번째 트랙이 공동묘지 유령의 대곡입니다. 이대로 인디고가 마무리 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을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승자조 경기. 솔라이트 인디고가 아이템전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쇼커 구간에 깔리는 바리케이드라든지 아니면 공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쇼커 구간 진입할 때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트랙입니다. 최영원 선수는 뭐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둘 다 모두 활약을 해주는데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김선일 선수 이거 멘탈 완전 나갈 것 같은데요. 사전에 트랙이 이거 확정됐을 때 오늘 트랙은 전체적으로 아이템전을 즐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트랙들이어서 내가 자신 있는 트랙이 많다 했었는데 이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지고요. 한주성 선수가 앞쪽에 있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아직까지 서포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문민기 선수가 앞쪽에 뛰어나왔네요. 이거 문민기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인디고 팀이 사이렌! 인디고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불을 잘 날렸어요. 근데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획득 싸움으로 갑니다. 번개도 하나 박건웅 선수가 들고 있고요. 자, 문민기가 오랜만에 위쪽으로 반걸음과 더불어서 올라왔는데 둘 다 모두 이제 스피드전 선수거든요. 몸이 괜찮네요. 이거 괜히 갈 바에는 번지하지 않고 그냥 알키 누른 거고요. 자, 뒤쪽에 최영원 선수 인디고는 문진영과 더불어서 박건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레드의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은 뒤쪽에서 빨리 떨고 줘야 됩니다. 문민기
김선희 선수가 그 역할을 하겠네요. 자, 이거 최용훈 선수가 그냥 먼저 치고 나갈지 아니면 뭔가 뒤로 쳐지면서 조금 더 다음 자석과 부스터 들고 가면서 다음 상황을 볼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박건웅 선수 그리고 김선희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최영훈에 대한 압박, 뒤쪽에 문진영과 유관영까지 잡힙니다. 중요한 건 문지영 선수가 자물쇠를 계속 가져가죠. 아마 자물쇠를 지금 타이밍에 쓰면서 번지를 노리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쇼컷 구간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거리 차이 확 벌려지는 거예요. 박건웅 자리가 많이 벌었습니다. 1, 2, 3위는 모두 지금 인디고입니다. 자, 무민기가 따라가요. 골머리를 사용하면서 따라갔거든요. 하나 밀고 두 명 밀고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이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문민기 없어요. 자, 예일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형 아이템이 없어요. 네, 아이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들어가요. 최영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유관영 선수의 펀트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블로킹. 그리고 문민기 선수가 아이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데다가 나머지 선수들도 제대로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최영훈 선수가 오늘 아이템전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줬네요. 이게 아이템전이 바뀐 거를 문지영 선수가 잘 이용한 거죠. 쇼커코는 마지막까지 갖고 가기보다 그 중간에서 누가 먼저 자물쇠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리 차이를 확 벌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민기 선수가 뭔가 따라가려고 애썼었지만 이미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인디고였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번 리그 처음 그리고 새해 첫 에이스 결정전이 성사가 됐네요. 자, 문민기 선수가 골머리를 잘 활용하면서 마지막에는 추격이 가능한 듯한 그런 거리까지는 만들었었는데 결국 박건웅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이템전이나 스피드전이나 유사한 것이 마무리해서 그것들을 유지를 좀 전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제일 좋았을지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연습했던 대로 그냥 정해져 있는 선수가 나올지 여러 가지 선수들끼리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라이트 인디고는 무조건 문진영 나와야죠. 네, 문진영 선수가 지금까지 제일 성적도 좋았고 지난 경기에서 합산 포인트가 2.0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스피드전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트랙 투어링 랠리, 동일한 이 투어링 랠리에서는 예일모터스의 문민기가 트랙 레코드를 갈아치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에이스 결정전 어떤 선수가 양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양팀 에이스를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 최영훈.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인디고 팀이 평상시에 최영훈 선수가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이나 지그재그에서는 어느 정도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뭐 다른 트랙도 한두 개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오늘 랠리 트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투어링 랠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 맵에서 라인 싸움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맵 자체가 넓기 때문에 라인으로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형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사고 구간에서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문민기를 포기했고 솔라이트 인디고는 지금까지 승리를 많이 선사했던 문진영을 포기했습니다. 최영훈과 지금 박건웅, 흑기사 나인과 파라곤 나인의 대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두 팀 다 연습 때 가장 그 트랙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흐름과는 좀 달리 연습의 모든 것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솔라이트 인디고,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 양팀 에이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WKC 투어링 랠리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몸싸움을 펼쳐봤자 상대방과의 거리를 크게 벌려낼 수가 없는 트랙입니다. 이제 초반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점프하면서 갈아타는 구간이 첫 번째 교전 지점이 될 거고요. 특히나 박건웅은 오늘 기세가 올라오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했을 때 에이스 역할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정준 해설이 말씀해주신 게 중요한데 이거 벽에 부딪히면서 살짝 부딪히는 구간은 없는데 이게 잘못해서 약간의 카트바디가 떴을 때는 확 360도 돌면서 아예 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최영훈 선수는 박건웅 선수를 쭉 따라가는데 역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뒤쪽에서 가만히 넓게 돌면서 따라갈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최영훈의 기세가 좀 올라갑니다. 박건웅의 파라곤 라인이 중심을 잃으면서 일단 라인이 많이 망가졌고요. 이거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감속된 것도 큰데 이거 순간적으로 부스터 게이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이거 거리 잘 좁히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양쪽으로 크게 돌면서 결국에 한 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박건웅 좋아 살좀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스터 자체는 거리 차이가 없는 가운데 최영훈 선수 약간 반개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 이게 박건웅 선수가 약간 불안한 게 있는 게 지금까지 박건웅 선수가 뭔가 한 번씩 꼭 흔들리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자신의 실력대로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다 와가요. 이제 꼬리가 뒤쪽에서 보입니다. 한번 터지면 그때 바로 역전각이 나오거든요. 자, 꼬리가 보입니다. 저 위험한 라인 안쪽에서 보입니다. 쪽으로 한번 떴죠. 근데 이거 최영훈이 실수가 있었어요. 최영훈이 실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최영훈 들어갑니다. 최영훈의 마지막 실수하지만
박건우의 거기를 파고들지 못했고 최원이 그대로 경기를 종료하면서 솔라이트 이거 인디고 작전의 승리입니다. 이거 평상시에 네. 문진영에게 다 몰아주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최영훈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트랙을 몇 개만 연습한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사고 구간에서 라인이 1mm만 더 열어줬어도 역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아, 마지막까지의 이 집중력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 입장에서 아쉽죠. 마지막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정말 열심히 갔는데 최영훈 선수가 뭔가 흔들리지 않고 이 약간의 실수를 바로 다시 잡으면서 끝까지 몸으로도 맞고 라인으로 막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는 준비된 상황을 믿고 최영훈을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가 성공된 반면에 예일모토스 잉그리핀이 트랙 코를 가지고 있는 문민기를 포기하고 박건웅을 내밀었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단계까지 보겠다. 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박건웅이 거기서 역할을 좀 어쨌든 해내지 못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참고를 해야 돼요. 뭔가 파라곤을 타고 있는 에이스에게만 에이스 결정전을 좀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트랙이 9개나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4-5개씩 좀 나눠가면서 연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집중력 있는 그런 에이스 결정전을 준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샤파 흑기사 라인의 그 특성, 사실상 이 불안정한 땅을 가지고 있는 투어링 랠리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훈 선수 잘 극복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과 같은 이런 넓은 트랙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거리 차이가 나면서 결국엔 승리가 한 가름이 났네요. 자, 먼저 이래서 4강 직행을 확정지은 팀은 솔라이트 인디고 됐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 지금부터 승자 인터뷰와 함께 MVP 만나보시죠. 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트 리그의 마스코트 상큼발랄 카트걸 비유입니다. 2016년 카트리그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경기 솔라이트 인디고와 예일모토스 앤 그리핀의 경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승리를 차지한 솔라이트 인디고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주원 팀장님,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승리를 거두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고요. 저희가 2승을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 예상치 못했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마지막에 최영훈 선수가 블로킹을 정말 잘하는 바람에 저희 모두가 승리를 갖고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경기가 4강 직행을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혹시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은 특별한 조언은 안 했고요. 만약에 오늘 경기 지면 해장국 먹고 이기면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애들이 좀 열심히 잘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결승전의 마지막 관문인 4강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강전에서도 저희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아이템전에서 지금 저희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 조금 보완만 한다면 아이템전에서 충분히 잡고 4강도 무난하게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격려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MVP 최영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솔직히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 4강을 앞두고 막강한 팀을 이겨서 기분 좋고 네. 저희 팀이 저를 다 믿어준 것 때문에 제가 편하게 게임을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문진영 선수가 아니고 최영훈 선수가 나오셨는데요. 작전이셨나요? 네. 아, 네. 더 얘기해주세요. 궁금한데. 맵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진영 선수는 신맵 위주로 하는 선수고 저는 올드 트랙 유저로 제가 맡아서 애결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딱 애결 맵이 나왔을 때 제가 딱 나가기로 결정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영훈 선수가 아직도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애결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네네네. 저랑 진영이랑
둘이서 1대1을 자주 하는데 진영이랑 1대1 자주 하는 덕분에 제가 여기 리그장에 와서도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문진영 선수 덕분이다. 아, 아주 훈훈한 분위기네요. 네, 그럼 비조 승자전에서 이긴 팀이랑은 4강에서 만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어떤 팀이 올라오시길 바라시나요? 유베이스 알스타즈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전 시즌 속했던 팀이 그 팀이고 아, 네. 그 팀이 올라야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다음 4강에서는 누가 올라올지 잘 모르겠지만 4강에서는 애결까지는 안 가고 그냥 편하게 2대0으로 이기고 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조 1위를 차지한 솔라이트 인디고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4강 직행을 노리는 강력한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렌더스와 DA 엔지니어링의 경기인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그 버닝타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호준 선수 만나보시죠. 유영혁 선수 만나보시죠. 만 안 하면 됩니다. 비만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 계속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스타즈가 득점수가 그잖아요. 코너에서 한번 연결하겠는데요. 성공했습니다만 누가 손가락을 같이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수들 가면서 몇 번 역시나 진출하게요 지금. 무슨 선수인지 몰라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구절 선수는 불구하고 민호준 선수더라도 실력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 아니 근데 이거 팀 홈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 윤택과 강성희 두 선수 모두 좀 부담감을 안겨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팀의 그 마스코트가 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안골고등학교에서는 슈퍼스타거든요. 온라인에서 정말 좋거든요. 올라왔거든요. 2대1입니다. 스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민망한 얘기예요. 보통의 조합은 뭐 블랙샤크를 하는 부속적인 친화적인 이대로 갑니다. 한다는 걸 감안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마지막 이다민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넘겨갑니다. 안쪽으로는 이면 박수 선수와 이창현 선수를 한번 공략해주는 타이밍. 잠깐만요. 이거 제가 봤어요. 뒤에 또 있어요. 안녕. 자, 여러분들 2016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준비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그 승자조의 팀 경기답게 1세트, 2세트의 접전도 있었고 에이스 결정전의 짜릿함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이 아이템전이 굉장히 강력할 줄 알았으나 이 솔라이트 인디고의 팀장전을 포함한 아이템전 능력이 굉장히 수준급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성은 살짝 봤기 때문에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같은 경우도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장면을 한번 선보였기 때문에 승자조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경기 역시 굉장히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렌더스가 유베이스 알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의외로 쉽게 좀 이기면서 또 승자조로 진출했고 DA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스피드전이 또 센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스피드전에서 맞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자조 두 번째 경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함께 양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완벽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자, 아렌더스 선택했는데요. 네. 아니 참 신기해요. 문호준 선수가 속한 팀은 항상 이렇게 코인도 잘 잡고 그리고 뭔가 정말 아렌더스 하면은 현재 카트리그의 최강의 비주얼 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는 이 팀이 이제 다른 팀 경기할 때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무슨 특수부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유니폼도 블랙 간지로 딱 맞춰 입고서 참 비주얼 팀입니다 이 팀.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신현희 매니저가 아무거나 막 잡아도 좋아하잖아요. 네, 아 근데 오늘 또 코인까지 잡아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현재 온라인에서 98%의 유저가 또 아렌더스 쪽에 투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DA 엔지니어링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코인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한 거 한번 뽑아주면 좋을 텐데요. 네, 부담이 있어요. 블랙기와 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 주행은 괜찮은데 좋은 거예요. 네. 저쪽에 코인이 나와서 약간 당황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변이 가득 찬 팀이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천보영 매니저가 굉장한 또 실력자라는 게 또 팀장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 황선민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경기장에서 또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유창현 선수가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아이템전에서뿐만 아니라 스피드전 역시 유창현 선수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승자전 역시 그 차이나 상황 병마용부터 한번 출발하고 에이스 결정전 다시 한번 투어링 랠리네요. 네, 1경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피드전에서 포레스트 지그재그가 추가가 됐다는 점, 나머지 4개의 트랙은 동일한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저렇게 올드 트랙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렌더스 쪽으로 아무래도 스피드전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전부터 활동해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그재그 트랙은 예전에 활동했던 선수가 많이 즐긴 그런 트랙이지 요즘에 많이 게임하는 선수들은 사실 지그재그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그 지그재그에 대한 그 트랙 레코드는 전대웅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상황 병마용 역시 전대웅. 오늘 이 5개 트랙 가운데 2개의 트랙의 레코드를 전대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호준 선수와 전대웅 선수가 1위를 양분해버리는 흐름이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DA 엔지니어링이 스피드전이 강한 팀이거든요. 오늘도 변수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호준 선수에 대한 그 응원만큼이나 팬들이 기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호준이 이미 승리 2개를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큰 선사를 했거든요. 4개의 라운드를 달렸고 1위를 2번을 차지했죠. 그리고 지난번 경기의 평균 획득 포인트는 3.0이었습니다. 참 이게 커리어의 총 7회 우승 사실 이것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준우승이라는 게 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뭐 아쉽게 졌었는데 이번에 그 소력을 우선 예선단에서는 했거든요. 아마 UBS 알스타즈가 결승까지 오는 걸 오히려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됐고 다시 한번 복귀 후 화려하게 우승을 할 뻔했는데 0.005초 차로 지면서 우승자가 못 되고 연예인이 돼버리는 놀라운 선수입니다. 네, 카트라이더 매드무비 하나 찍고 이제 본인이 이번에는 다른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선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템전에서 세트9으로 3번의 승리를 팀에게 선사했던 강석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선수로서 스피드전에서 예전에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7차 리그 때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선수인데 이제는 아이템 쪽으로 좀 전향을 하면서 이 아렌더스의 아이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석인이 지난 시즌에는 약간 성장하는 뭔가 좀 변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실공히 그 아이템전에서 확실하게 라이더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빼놓고 아렌더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커리어 중에서 장지영이 만들어냈던 거 스펙터9과 저스트9 그 바디 그대로의 힘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8개 팀 32명의 선수들 중에 가장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의 밸런스가 완벽한 선수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지영 선수는 역시 예일모터스앤 그리핀의 문민기 선수처럼 미들라인을 흔들어 놓고 대신에 문호준과 또 전대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껏 그냥 몸싸움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죠. 흑기사 9이 지금 파라곤 9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대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저는 했을 때 왜 대웅이가 왜 파라곤을 안 타고 흑기사를 타지? 라는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만큼 주행은 정말 자신 있는 거고 파라곤을 오히려 문호준 선수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흑기사를 타면서 흑기사의 원탑이 되겠다 이런 지금 느낌 정도로 현재 흑기사로는 정말 뭐 최강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전대웅 선수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절대 파라곤 9을 문호준에게 양보한 게 아닙니다. 흑기사 9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실력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워낙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팬들의 응원만큼이나 아렌더스가 굉장히 뛰어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DA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킨다면 어떨지에 대한 그 기대감 이다빈이 만들어줘야겠죠. 네, 아렌더스의 4명의 선수들은 우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A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다빈 선수만이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다빈은 뭐 스펙터 나인과 짐승입니다. 뭔가 그 쭉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주로 그 팀원들에게 기여를 하는 장면들을 선보여야 되는데 아이템들은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일을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처럼 아무래도 좀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플레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묵직하게 중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항상 내는 그런 팀에 속해 있게 되는 거죠. 좀 채팅을 좀 보고 싶은 이다빈 선수. 저랑은 채팅할 때 정말 말이 많거든요. 네, 강렬한 채팅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이다빈 선수였고요. 이어서 임재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봤던 글구 중에서 가장 점잖은 예의 바르고 임팩트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임재원 이 선수가 제가 지난번 경기 때 선수 소개할 때 뭔가 제주도에서 이제 박창규 선수보다 더 유명해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오에서 지난 경기 때 자기는 스피드전 자신이 없는데도 인생 경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를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 경기력을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도 한다면 사실 아랜더스가 쉽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이런 팀을 상대로 보여주면 정말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월드맵에서 트랙 레코드를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어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창현의 기사나인입니다. 네, 뉴욕 대질주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 유창현 선수가 사실 제가 보는 신인 선수 중에 가장 유망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이템전 능력도 괜찮은데 스피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유창현 선수가 워낙 좋은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트랙 레코드는 지금 거의 다 흑기사 9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B조 승자전의 5개의 트랙 레코드는 모두 흑기사 9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수인데 황선민 선수고요. 자, 황선민 선수가 DA 엔지니어링이 아랜더스를 상대로 스피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선수가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상대팀의 전대웅과 문호준을 상대로 이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온라인에서는 정말 좋은 실력 보여주는데 경기장에선 글쎄요 아직까지 정말 이런 모습 못 보여줬거든요. 네, 분명히 장진영이 이 선수한테 덤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선수의 몸싸움을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가 오늘 승부의 분기점이 되겠고요. 황선민 선수는 사실 오늘 이겨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전대웅 문호준 선수에게 주행도 이겨야 되는데 이 과연 장진영 선수의 물고 늘어지는 것을 과연 쳐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숫자 자체에는 약간은 보여준 바가 있는 황선민 선수. 아랜더스에게 막강한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 파라곤 라인의 힘을 보여주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 스피드전 첫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한 병마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성원과 더불어서 아랜더스 출발해봅니다. 문호준 그리고 유창현 선수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사실 놀란 게 초반에 경험 많은 이다빈 선수가 오히려 신인급인 유창현 선수를 스타트를 밀어줬어요. 그만큼 유창현의 현재 폼이 괜찮다라는 거죠? 장진영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유창현 선수가 버텨내고 장진영 선수가 뒤쪽으로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유창현이 밀어줬는데 아주 문호준이 거리를 좀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다빈 선수의 주행을 보시면 본인이 잘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유창현 선수를 밀어주면서 자신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강석희 선수를 마크해주겠다라는 그런 주행입니다. 자, 그래서 임재원이 올라왔죠? 임재원 위쪽 올라왔고요. 문호준은 사고 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를 조금 벌려냈는데 이제 마지막 코너만 안전하게 들어가면 사고 없이 빠져나가겠고요. 이제 중반 순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놨을 때 지금까지 추격한 선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창현 흔들림 없이 흑기사 라인의 힘을 좀 보여줍니다. 안쪽으로 방어 유창현이 저는 됐습니다. 사실 지금 불안했던 게 유창현 선수가 부스터가 좀 모자랐어요. 카트에서 7회 우승자와 본선 첫 진출자 간의 대결인데 전혀 안 밀려요. 이야, 유창현 선수 앙골포의 슈퍼스타거든요. 앙골포에서는 문호준이 카토 황제가 아니고 유창현이 카토 황제예요. 자, 문호준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대웅 선수가 앞쪽에 있었고 장진영 선수와 라인이 약간 얽히긴 했지만 전대웅 선수는 본인의 힘으로 유영혁 선수 상대를 해냈거든요. 자, 흑기사 라인끼리 대결입니다. 흑기사 라인의 전대웅, 흑기사 라인의 유창현. 한번 받쳐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유창현 여전히 1위 유지. 문호준은 이겨냈거든요. 유창현이 과연 전대웅을 이겨냈을지. 전대웅 라인. 내가 바로 주행의 신이다.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황선민 커버. 앞쪽 막아야죠. 앞쪽 막아야죠. 계속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다빈도 지금 사고 난 상태거든요. 자, 전대웅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황선민 가라면 라인 황선민. 이야, 전대웅 선수 마지막에 라인 막으면서 역전이 가능한 거리에서도 끝까지 밀고 들어간 뚝심이 놀랐는데 2, 3, 4를 줬어요. 근데 2, 3, 4 전대웅의 승리와 더불어서 기쁨은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장면을 DA 엔지니어링이 만들어냈습니다. 문호준도 뒤쪽에 처진 거예요. 5위 안으로도 못 들어왔어요. 사실 유창현 선수가 마지막에 번지 구간에서는 유창현 선수가 실수라기보다 괜히 자신이 무리하면서 라인 잡으면 황선민 선수까지 팀킬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본인 스스로 혼자서 번지한 건 오히려 잘한 거고 황선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뭐 엎치락 뒤치락 해줬기 때문에 2, 3, 4라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사실 기사 라인이 달려줘야 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라몬 라인이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양보할 수 있는 것. 정말 팀플레이 유창현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름값만 봤을 때 DA 엔지니어링이 아렌더스에 비해서 스피드전 3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대웅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선수를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첫 출전을 했던 임재원 선수와 유창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경기만 보고 저희만 중계진만 당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98%의 온라인 유저 여러분들이 아렌더스 쪽에 왜 투표했겠습니까? 스피드전이면 스피드전, 아이템전이면 아이템전 다 최강인데 오히려 DA 엔지니어링이 첫 경기를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코인 뽑아서 뭐합니까? 코인 못 주는데 그만큼 흐름 자체가 지금 DA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렬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아이스 설산 다운힐이 준비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트랙을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의 일격을 황선민과 유창현이 상대편 팀에게 해줬습니다. 역시 이건 DA 엔지니어링이 잡아내긴 정말 쉽지 않은 트랙이다. 그렇지요. 이 전대웅 선수와 문호준 선수, 장재훈 선수, 강성희 선수 다 아이스 설산을 많이 하던 시대의 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대웅 선수가 앞쪽에서 1위를 그어주는 동안에 문호준 선수는 합류해서 공격을 버물 겁니다. 이렇게요. 자, 임재원 선수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문호준이 상당히 옆에서 블록킹 좋았고 하지만 황선민이 그 블록을 견뎌내면서 밑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2위. 황선민 선수가 이렇게 주행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도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 공격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잘 휘말린다라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살아나나요? 자, 이번에 버텨내면서 문호준과 전대웅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나가고 있는 전대웅. 라인 보면서 방해하지 않고 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이에 황선민 선수 살아남았어요. 자, 전대웅과 문호준의 압박을 하면 황선민이 견뎌냈습니다만 묵묵하게 자신의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전대웅 선수입니다. 황선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도 아렌더스를 상대로 문호준과 전대웅을 상대로 잘해준다면 지금까지의 모습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그 이후에 4위까지도 지금 아렌더스거든요. 그렇죠. 밑으로 좀 올라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선두권과 중위권과의 거리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황선민 선수가 본인의 힘으로 이 두 명의 선수를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선수들이 순위를 하나라도 끌어올릴 수 있죠. 엎치락 뒤치락 지금 정말 전대웅 황선민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중요한 건 DA 엔지니어링의 다른 선수들이 지금 너무 뒤쳐지고 있어서 좀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황선민이 무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황선민이 경기하는 도중에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두 명의 최고의 선수들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전대웅 밀어냈고 문호준이 뒤쪽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호준과 전대웅 상대로 2대1 싸움을 이렇게까지 잘합니까? 결국 그 압박 견뎌내지 못하면서 문호준이 따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대웅 그리고 장진영까지 1, 2, 3위. 결국엔 한 방이었어요. 그렇죠. 전대웅을 주행으로 제쳐내도 문호준의 몸싸움이 있었고 지금 이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를 더 제쳐내야 되는데 거리가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전대웅과 문호준 선수가 뭔가 큰 한 방은 안 줬더라도 잽을 계속 날리면 결국 가드가 부러지게 되거든요. 황선민 선수 그걸 좀 이겨내지 못한 것 같네요. 자, 이제 겹치지만 않으면 문호준 전대웅 들어갈 수 있는데 유창현 유창현의 마지막 무리를 했었습니다만 싸움 끝에 결국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호준과 장진영 1, 2위를 차지하면서 이번엔 아렌더스의 레드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사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전대웅을 제쳤는데 문호준이 있잖아요. 문호준을 제치려고 하면 장진영이 끼어들고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DA 엔지니어링 제 생각에는 황선민 선수가 끝까지 정말 열심히 싸웠고 유창현 선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거. 물론 이번 트랙은 지긴 했지만 이거 스피드전 남은 경기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정말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렌더스의 아이스 설산 다운힐은 정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경험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 트랙 같은 경우는 도리어 DA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된 세 번째가 월드 뉴욕 대주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렌더스 선수들 입장에서 그동안 유영현 선수가 속한 팀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피드전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로 이 트랙에서 다시 한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피어오르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DA의 유창현 선수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트랙이 준비가 됐습니다. 월드 뉴욕 대주치 세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정말 승부의 기로에 설 수 있을 만한 트랙이겠네요. 여기서 DA 엔지니어링이 내주면 오늘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 될 것 같고 이긴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문호준 선수가 초반부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앞으로 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스타트가 늦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엔 장진영 선수가 자신의 라이더로서의 실력을 좀 보여줍니다. 전대웅 역시 위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황선민과 임정 그리고 이다빈까지 바로 뒤에 추격합니다. 황선민 오늘 컨디션 좋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잘하는 선수들과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느낌인데 지금도 큰 스핀을 네. 먹으면서 여기서 완전히 놀라버렸고 전대웅과 그 이후에 장진영이 올라갑니다. 자, 황선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전대웅 선수 좀 예전 모습이라고 할까요? 주행은 정말 좋은데 언제 싸워야 되고 싸움을 걸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의 판단이 아직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오늘 경기에서 네. 아쉽거든요. 그런데 유창현 선수와 임재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유창현 선수가 가장 아크로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 두 명의 선수 제쳐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오히려 전대웅 선수면 한 번 각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장진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자, 장진영이 앞쪽에 커버 나왔습니다만 안쪽으로 돌이 한번 날카롭습니다. 유창현 두 명! 유창현 두 명 됐어요. 다시 한번 이 코스 노립니다. 박원석 사고 유창현 견뎌냅니다. 그리고 장진영 뒤에 올라갑니다만 끝나가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주민권 뒤에 올라갑니다. 장진영 유창현 1.56입니다. DA가 또 이겼어요. 이야. 유창현이 저는 장진영을 벗어나는 것도 힘들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와, 두 번의 라인으로 두 명 다 역전해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유창현 선수 마지막에 장진영 선수가 부스터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야, 이거 0.09초, 0.8초 이 정도 느낌이네요. 자, 자신의 트랙 레코드에는 좀 못 미칩니다만 역시 유창현 선수 뉴욕 월드 뉴욕 대질 중에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운 그런 모습들. 이사나인 전대웅에 밀리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창현 선수를 온라인 최강자전에서 보면서 그냥 괜찮은 어린 신인 선수가 올라왔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선수 유망주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정말 무서운 선수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이기면 아렌더스를 잡아먹습니다. 문호준과 전대웅이 포진되어 있는 이 스피드전을 지금 잡아먹게 생겼어요. 유창현과 황선민이. 그리고 만약에 1세트 잡아먹게 되면 어쨌거나 아렌더스 입장에서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100% 이긴다는 보장은 그 어떤 선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입니다. 전대웅이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포레스트 지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을 박수와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트랙 순서가 어느 정도 아렌더스에게 웃어주는 거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올드 트랙에 나와주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유창현 무섭게 치고 나가네요. 네, 유창현 선수의 라인도 좋지만 팀원들의 서포트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혼자로는 좀 어려운 싸움이 있거든요. 이번에 강석인 역시 예전에 그 라이더에게 필요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인급 선수들에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안 될 때보다 잘 됐을 때가 더 긴장이 되면서 좀 더 떨리거든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정말 무서운 신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세 경기를 봤을 때 오늘은 문호준 선수가 1등을 하기보다는 스위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문호준 선수가 달려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안쪽 코스를 좀 허용하게 되면서 강석인과 문호준, 전대웅까지 1, 2, 3위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에서는 유창현 선수가 약간의 신인 팀에 났던 게 없는 부스터를 좀 지금 문호준의 블로킹을 한번 피해놨는데 그런데 유창현 아셨고 유창현 선수가 바로 한번 위쪽 3위까지 복귀. 저 이 선수를 보면서 예전이니까요. 뭐 예전 분들은 아실 텐데 김진용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신인 선수가 있었는데 조금 멉니다.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한 랩이 더 남아있고 유창현 선수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전대웅까지 잡으면 DA가 1세트 잡아요. 유창현 선수의 이 뭔가 좋은 점은 플레이가 과감해요. 뭔가 멈칫멈칫하는 느낌이 없고 과감하게 자기 플레이를 하면서 잘 역전하는 각을 만들어요. 자, 유창현 선수 다시 전대웅 입장에서도 같은 흑기산 아인의 라이더로서 자존심이 있거든요. 뒤에 바로 올라온 상황에서 문호준의 블로킹이 안쪽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한 번 정도는 더 역전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다빈 선수도 합류하고 있고요. 자, 이다빈이 이어서 유창현 하지만 여전히 1, 2위와의 거리는 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다빈 선수가 유창현 선수를 확 밀어주는 느낌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감속은 되거든요. 유창현 선수가 이 라인에서만 환상의 라인으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 차이를 좀 유창현 이거 너무 경험 지금 약간 중압감이 좀 많이 썰렸던 것 같은데요. 그 경험치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네요. 이 정도 거리 차이라면 전대웅 선수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에서 전대웅과 문호준 선수가 너무 원투로 잘 가니까 유창현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최적의 라인으로 가지 않으면 역전할 각을 만들지 못한다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대웅 선수. 문호준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위기 끝에 동점까지 보내스 지그재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련더스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문호준 선수와 전대웅 선수의 원투펀치 끝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이 대단한 선수들 유창현 선수가 혼자서 상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리고 전대웅이 1위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트랙 레코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2초 차이 나거든요. 네. 그것들을 방해한 것이 바로 유창현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뭔가 한두 번 몸싸움에서 빌리면 신익급 선수가 그냥 뒤로 쳐지고 다시 그 안에서 못 올라오면서 계속 뒤로 쳐지고 이런 모습이 항상 지금까지 많이 보였었는데 이 선수는 몸싸움 걸고 나서 졌어? 그럼 또 다음에 또 들이대지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지금 꼽히고 있는 DA 엔지니어링. 이번엔 승자조 역시 그런 힘들을 보여주면서 아렌더스의 막강한 라인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트랙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WKC 투어링 랠리 5번째 트랙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양 팀의 5번째 트랙을 박수와 함께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사실 DA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아렌더스가 아이템전은 월등히 세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엔지니어링은 잡아야 돼요. 분명히 두 번의 코너 이후에 점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아타는 구간에 선수들이 조금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간입니다. 게다가 애결 생각한다면 이걸 잡아야 돼요. 애결의 그렇죠. 이 트랙이에요. 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역시 유창현 선 그리고 이어서 문호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점프 이후에 이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감속이 되기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나요. 선수들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도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뒤로 쳐질 수도 있고요. 자, 극한의 라인을 주고하다가 팀 원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창현 선수 하지만 1위를 유지. 유창현 선수는 1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선수들과 몸싸움을 조금씩 해가면서 나머지 팀원들이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엔지니어링에서 유창현 선수가 혹시 1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나머지 선수들이 상위 포지션을 먹어주지 않으면 포인트 합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DA 엔지니어링 집중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압박입니다. 전대웅 선수가 그 압박 해내고 변형했으면 이다비를 바꿔서 바꿔니다. 이다비 합니다. 이다비 이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에서 분명히 라인에 의한 싸움이 나올 거고요. 라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무너지고 같이 무너졌어. 유창현 이거 황선민도 올라와줘야 돼요. 이거 와. 자, 전대웅 선수 몸싸움합니다. 유창현 두 선수 모두 흑기 사나인 중간 순위 맞습니다. 유창현도 밀렸었어요. 자, 1위 하는 팀이 이겨. 1위 하는 팀이. 자, 황선민과 유창현 선수. 황선민 들어옵니다. 황선민과 유창현 DA 엔지니어링. DA가 아렌더스 잡았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까? 거의 그냥 경기를 승리한 것처럼 1세트만 땄는데 좋아요. 황선민, 유창현이 전대웅, 문호준의 원투펀치를 완벽하게 잠재워버렸습니다. 아니, 전 사실 마지막에 그냥 전대웅 선수가 들어가는 줄 알고 다른 선수들의 합산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전대웅 선수가 1등 했었어도 합산해서 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만큼 와. 승부 예측 아렌더스 쪽에 하신 그 98%의 유저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중요한 건 100코인이거든요. 아렌더스 쪽에. 자, 황선민 선수가 마지막 1위를 차지하면서 트랙 레코드까지 갈아치웠습니다. 기존에 유성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투어링 레일리 트랙 레코드를 1초가량 당겨주면서 황선민과 유창현 선수가 DA 엔지니어링의 그 핵심이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 리그에서 활약해왔던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첫 등장한 선수가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인 선수 유창현 선수가 또 잘해주기 때문에 같은 팀의 에이스인 황선민 선수가 조금 더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조금씩 황선민 선수도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DA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풀어나가기 쉬워지죠. 황선민 선수도 지난번에 몸이 약간 덜 풀렸을 때도 아이템전에서 승리의 맛을 봤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양 팀이 준비된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카트토 바로 먼저 전해드리고 두 번째 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버닝타임즈 깨알 재미 코너 같이 쓰는 카트톡. 오늘도 제 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톡톡 튀는 카트톡들이 걸려 있는데요.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3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문호준 선수 화이팅이라고 정성껏 그려주셨는데요. 문호준 선수가 과연 이걸 보고 좋아하실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은 절실히 느껴집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카트톡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아이돌 임재현 선수 제주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네 임재현
김도현 선수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벌써 마지막 카트톡이네요. 마지막 카트톡은 여기 아렌더스 팀과 TA 엔지니어링 팀을 모두 응원해 주셨는데요. 1, 2, 3주차 모두 출석을 하셨답니다. 저희가 개근상을 안 드릴 순 없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DUC 이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꼭 이것 때문에 이걸 뽑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베스트톡으로 뽑히신 분들은 끝나고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2세트 아이템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어서 2세트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전 첫 번째 팀장전 매치. 자, 양 팀의 선수 먼저 김현철 감독 한번 만나볼까요? 이 순간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팀장입니다. 상대 팀의 진짜 강력한 매니저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 팀장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는데 시네리 매니저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임 해설위원. 아렌더스 선수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매니저분이 특히나 이 주행이 워낙 좋다고 해요. 그래서 주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매니저이기 때문에 좀 긴장만 하지 않고 아이템만 잘 활용한다면은 뭐 주행적으로는 뛰어나서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수들의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본인의 평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네리 매니저가 지난 시즌보다 워낙 좋은 그렇게 연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을 또 보유하고 계신 매니저거든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본인 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반대편의 그 두 명의 선수 역시 조합적인 측면이나 욕심도 좀 많이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가능성을 좀 많이 봤거든요. 먼저 배종호 팀장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세트를 정말 이변을 일으키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한다면 나머지 두 라운드만 더 따내면 2대 0으로 아예 그냥 아렌더스를 그냥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집중해서 지금 달려줘야겠죠. 오늘 같으면 이런 흐름이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천보영 매니저의 실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카트 초창기에 바로 무지개 손을 찍을 정도로 정말 무지개 장갑이었을 정도로 카트라이더를 많이 즐겼던 유저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배종원 팀장이 어느 정도만 서포트 잘해주면 특이하게 매니저인데 세트9을 타거든요. 그 정도로 워낙 실력적인 면은 뭐 많이 인정을 받은 상태여서 오늘 경기도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보영 매니저 이 실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께서 또 천보영 매니저를 응원해 주시는 현장의 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운을 받는다면 오늘 또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 차이나 상해 동방면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2대 팀장전 매치를 이어서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꺾는 모습만 봐도 그동안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분명히 연습을 하고 왔네요. 자, 그리고 팀장들이기 때문에 풍선에 자기 팀의 엠블럼이 달려 있거든요. 뭔가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레이서들이고요. 그렇죠. 볼머리가 굉장히 큰 변수가. 이거 그냥 몸으로 밀어버려요. 파리게이트. 자, 반원하면서 역시 그 천명 매니저의 위에 힘은 있는데 시네리 매니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중요한 게 사실 시네리 매니저도 처음 나왔을 때는 실력적인 측면은 뭐 사실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죠. 이 우주선 잘 뚫고 가야 돼요. 우주선 지금 한 번씩 사용을 했죠. 자, 하지만 일단 방어 아이템 다 썼고 그 이후에 바나나가 나왔고요. 근데 그 바나나 기가 막히게 한번 깔았죠. 자, 이러면은 시네리 선수가 자물쇠와 파리를 어떤 타이밍에 사용해 주면서 바리케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 차이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기 전에 한번 사용해 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자, 일단 두 번째 마켓에서 한번 버텨주나요? 한번 견뎌내는 듯한 그 천보영 선수고요. 조금 아이템 활용은 좀 아쉬웠네요. 자물쇠 사용하고 물파리를 좀 바로 사용해주면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어긋났어요. 자물쇠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입니다. 충분히 보이죠? 자, 일단 막판에 자석을 한번 당겨주면서 거리를 순식간에 나갑니다. 두 매니저가 싸워요. 두 매니저가 싸웁니다. 자석 부스터.
자석 부스터면 여기서 한번 써주는 거 괜찮죠? 그렇죠. 감속된 타이밍에 오히려 빨리 써주면서 부스터를 갖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변 한번 노리거든요. 자 여기서 번개. 이거 먼저 가요. 아렌더스 갑니다. 아렌더스. 아이템 못 먹었어요. 전병 선수 아이템 못 먹었어요. 실드의 부스터입니다. 다음 아이템이 변수가 될 거예요. 다음 아이템. 뭐가 나오죠? 뭐가? 김현철 팀장도 없어. 오히려 변수 예상해요. 끝나죠. 김현철 변수를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응원을 받고 있네요. 이거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정보현 매니저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아렌더스보다 DA 엔지니어링 아이템을 따간다면은 아렌더스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예상으로는 정보영 매니저가 훨씬 더 잘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김대겸 해설위원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네요. 아무래도 신혜리 매니저가 뭐 걸크러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전 연습도 했고 본인도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놀란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겨서. 아니 세상에 김대겸 해설위원의 중계를 듣고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집에서 보고 계시죠? 네. 일단 이 경기가 근데 이번에 그 트랙이 좀 상당히 좀 중요했었기 때문에 DA는 흐름을 한번 이어나길 원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렌더스에게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단추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아렌더스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이 워낙 강력해서 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이겨도 져도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DA 선수들은 좀 우리가 아이템전을 팀장전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역시 DA 엔지니어링 역시 에이스 결정전 없이 아이템전까지 승리를 해가면서 2대0으로 이제까지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아이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문호준 선수를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자주 만나면 되겠고 일단은 뭐 영카를 사랑하는 유저분들 많아요. 네. 워낙 많은 분들께서 문호준 선수를 응원해주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 문호준 선수가 근데 사실 나쁘다라기보다는 원래의 진짜 완전 격차가 많이 날 정도의 막강한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서 그게 도리어 의아하네요. 그게 오늘은 문호준 선수가 본인이 러너 역할이 아니라 사고를 내는 역할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왔죠? 리프 신청으로 갈 거야.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이거? 본인 차에 있는 거 띄운 건 아니죠? 아버지 거 떼오신 거 아니죠? 정말 많은 일본 팬들도 문호준 선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 맞는 거죠? 맞죠, 뭐 아이시대로 그러니까. 한글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일본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옆에 분은 한국 분이면 저런 표정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두 번째 트랙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 흐름대로 아렌더스가 이 세트를 향한 길을 가져나가게 될지 이어지는 트랙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아렌더스 DA 엔지니어링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트랙입니다. 아렌더스에서는 강성희 선수와 장진영 선수가 이제 바야흐로 활약을 좀 해줘야 될 때고요. DA 엔지니어링은 어차피 개개인의 아이템전 능력이 떨어진다면 팀워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렌더스는 사실 전체적으로 전대웅 선수를 제외하거나 아이템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또 모여있고 근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아이템전 조금 확실히 팀워크를 맞추지 않았다면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강석인 역시 위로 올라오고 전대웅이 지금 라인을 타면서 2위. 그러니까 아이템전은 워낙에 변수가 많잖아요. 시야에만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 역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DA 엔지니어링 선수들은 지금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위를 유지하면서 거리 차이를 좁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이템전이 패치되고 나서 상위권으로 많이 거리 차이가 나더라도 뒤에 쳐졌을 때 자물쇠나 번개를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을 좀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만 이용한다면 아이템을 조금만 활용을 잘한다면 충분히 뭐 DA 엔지니어링이 잡지 말란 건 없습니다. 자, 강서인만 묶였습니다. 2단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DA 선수들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은데요. 유찬희 선수도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의 기세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잘 되기 시작하면 이거 더 말릴 수가 없거든요. 자, 유찬희 위로 올라갔죠? 거리를 좁히는데 아이템을 무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 사용을 하면서 또 실드도 쓰고 유지가 되면서 또 앞쪽으로 뛰어나가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번개 실드 막았어요. 강석인 올라가서 들어옵니다. 클래식카의 강석인이 승리를 따냈으네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는 건 정말 강석희 선수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선수들이 정말 서포트를 잘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유창현 선수가 우리 팀의 다른 선수가 내 뒤에 좀 받쳐주고 있었다라면 네. 알기를 누르거나 하면서 뭔가 강석희 선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겠지만 사실 유창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그 뒤에도 3위, 4위 역시 모두 다 아렌더스의 선수였기 때문에 강석인의 그 질주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강석인 선수는 이번 시즌 4번째 아이템전에서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라운드만 더 승리하면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템전에서도 이창현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신인급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 정말 반가워야 되는데 저는 무섭네요. 두려울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그 힘들을 스피드전에서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전에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아렌더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은 사막 피라미드 탐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결을 향한 길이 바로 열릴지 양 팀의 세 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뒤에 엔지니어링 입장에선 잡아야죠. 이게 아무래도 스피드전 유저들도 많이 즐기는 트랙이기 때문에 괜히 다른 트랙보다 이 트랙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야지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랩까지는 거리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세 번째에서 이제 아이템 책임전을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이템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보다는 중간에 점프대 구간에서 자물쇠를 사용하면서 뭔가 번개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상대방을 묶어버리는 그런 식의 뭔가 플레이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승리 요격하는 장면 좋은데 특히나 그 황선미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요격하는 모습. 오늘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바로 한번 잡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좀 그러면서 황선민이 벌써 2위까지 올라갔죠. 자, 장경 선수가 한번 뜨면은 충분히 들어질 수 있는 거리긴 하거든요. 지금 시야에 보입니까? 시야에? 전체적으로 모습이 무섭게 보이죠? 따라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공격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번에 잘 묶어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대웅이고 지금 사실 승리를 따르면 뒤에가 따내려면 이다빈이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아이템전. 이 정도 거리 차이라면 아이템 사용 한 번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거리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긴 일러요. 전대웅 선수가 자물쇠를 계속 들고 가면서 내 순위보다 자물쇠를 언제 사용해줄지 분명히 점프대 구간 전에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을 묶을 거거든요. 자석 그리고 실드를 가지고 있는 유창현입니다. 마지막에 장진영 선수를 상대로 거리 차이만 제대로 좁힐 수 있으면 이것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속도 위주의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현 선수 다시 한번 자석 등장. 자석 가져가네요. 저는 자석을 여기서 사용하면서 좀 앞으로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떠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석 들고 가면 뭐합니까? 땡길 타이밍이 안 나와요. 없어요. 이러면 그대로 갑니다. 장진영 그대로 갑니다. 아렌더스 3대 왕봉을 눈앞에 둡니다. 그대로 장진영이 들어옵니다. 역시 장진영 대단하고 뒤쪽에서 강석인 선수가 장진영 선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치러 막아줬어요. 역시 아이템전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아렌더스가 왜 가장 강력한 1순위 우승 후보겠습니까? 이게 아이템전이 조금이라도 약한 거니까 사실 아이템전이 UBS 알스타즈 못지않도록 정말 센 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애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깁니다. 오늘 WKC 투어링 랠리가 1세트 스피드전 5번째 트랙으로 등장했었을 때 황선민이 트랙 레코드를 갈아치우면서 얼마나 빨리 달릴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나와야 되죠? 지금 장시영이 만드는 이 분위기를 누가 연결해야 됩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따져본다면 역시 아렌더스에서는 문호준이 나와야 되고 뒤에 엔지니어링에서는 오늘 정말 활약이 많았던 유창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카트리그 역사상 가장 경험 많은 선수와 가장 경험 없는 선수 사이에 대진이 완성이 돼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엔지니어링 연습한 걸 들었을 때는 우선은 준비는 황선민 선수가 한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아렌더스도 사전에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오늘 문훈 선수와 전대웅 선수가 서로 네가 나가 이런 뭐 사담을 할 정도로 좀 문훈 선수가 전대웅 선수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에게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유창현 선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대웅과 유창현의 흑기사나인 애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황선민의 트랙 레코드처럼의 그 그림처럼 다시 한번 황선민이 등장한다면 그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낸 그 기세를 믿는다는 그런 장면인데 자, 과연 애결에 등장한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양 팀의 에이스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민과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유창현 선수는 요즘 연습을 많이 한 선수여서 팀전 위주로 좀 연습을 했을 거고 황선민 선수는 계속 온라인에서 개인전도 많이 즐기는 선수여서 아마 황선민 선수가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결승 이후에 첫 번째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0.005초 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번에
털어내고 다음 경기에 진출할 수 있어야겠죠. 자, 황선민 선수 두 번째 스피드전의 승리를 트랙 레코드를 만들었고 그것이 WKC 투어링 랠리였는데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결국 황선민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DA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렌더스는 영원한 에이스 문호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호준과 황선민의 경기 이제 바로 WKC 투어링 랠리에서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이거 혹시 DA 엔지니어링이 이기면서 4강에 진출하면 아렌더스나 혹시 UBS 알스타즈 두 팀이 한 팀은 또 4강에 무조건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결승전 유영혁과 문호준 리벤지 매치 못 보는 겁니다. DA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면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만큼 새로운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 두 명의 선수 물론 경험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결정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아무도 모르는 WKC 투어링 랠리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승자전에서 4강 직행을 확정지을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문호준과 황선민이 달려있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바로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영원한 카트의 황제 문호준이 먼저 상대편을 밀면서 출발합니다. 자, 두 선수 다 빌드는 스타트부터 똑같거든요.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라인 가져가면서 갈지 지금 부스터 쓰는 타이밍은 약간 달랐어요. 네, 자 이제 꺾은 이후에 한번 문호준 선수가 자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갈아타야 되거든요. 자, 워낙 여기 요동이 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호준과 황선민 서로 굉장히 잘 이해한 채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문호준 선수가 이거 개인전 리그에서 랠리 트릭으로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혹시나 이번에 지면 다음부터 에이스 결정전 정말 문호준 선수 그냥 안 나간다고 할 것 같거든요. 바디가 같기 때문에 빌드가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라인이 겹친다는 얘기고 문호준 선수도 약간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빌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승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도리어 지금 황선민이 약간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호준이 바깥쪽으로 노리겠습니다만 안쪽 파고듭니다. 문호준 다시 한번 뒤쪽 1위 탈환. 자, 바로 뒤쪽에 황선민. 이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이 왔습니다. 문호준 선수가 약간 흔들렸죠. 하지만 바깥쪽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문호준이 자세를 고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크게 흔듭니다. 좌우로 크게. 그러면서 문호준 선수가 한번 옆쪽으로 옆구리를 들이받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요. 자, 황선민도 밀면서 왼쪽 바깥쪽 들어왔죠. 다시 한번 안쪽 파고드 준비. 빌드가 달라서 지금 황선민 선수랑 문호준가 좀 차이가 났던 건데 이거 커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자, 뒤에서 밀려요. 문호준이 밀려요. 문호준이 밀리죠. 그러면 황선민 황선민이 들어옵니다. 황선민이 들어옵니다. 와, 이게 에이스 결정전이라고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선수들 지금 보입니까? 이거 우승한 거 아니고 그냥 4강 진출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승 갔다고만도 무방한 게 지금 아렌더스나 유베이스 알스타즈 두 팀 중에 한 팀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에 빌드가 좀 발려온 상태에서 황선민 선수가 침착하게 본인의 빌드를 가져갔고 문호 선수가 본인 스스로도 빌드가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실수가 나왔어요. 데자뷰인가요? 유영혁 선수가 무너지던 때와 문호준 선수의 지금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유영혁, 문호준 지금까지 카트리그에서는 피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이겨낼 이름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겨내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민이 1대1에서 이겨버렸잖아요. 여기서 뭔 다른 걸 논합니까? 할 말이 똑같은데. 이건 뭐 당연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역시나 DA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황선민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한 게 잘 맞아 떨어진 거고 오늘 아렌더스에서 확실히 전대웅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에이스 결정전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스코어보드가. 아렌더스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9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니까요. DA 엔지니어링은 작전이 성공한 거죠. 스피드전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면서 겨우 이겼고 아이템전 그냥 내줘버려 3대5로 이러고 애결해서 잡아버리잖아요. 이 그림을 생각을 안 한 팀은 뭐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불가능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문호준과 전대웅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선수들이 부진되어 있는 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있었고 만들어냈고 그거로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네, 황선민 오늘 살아나면서 그걸 완전 완성해버렸습니다. 문호준의 아렌더스 그리고 유영혁의 유베이스 알스타즈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4강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98%의 지지율을 보여줬었던 바로 이 아렌더스 코인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선물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A 엔지니어링이 아렌더스를 잡아내면서 4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DA 엔지니어링 지금부터 바로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4강 직행을 위한 아렌더스와 DA 엔지니어링의 불꽃 튀는 승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승리를 차지하신 DA 엔지니어링 팀의 배종환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A 엔지니어링 배종원입니다. 네, 승리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소감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저희가 승부 예측 결과가 98대 2였죠. 저희가 이변을 일으키자고 선수들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서로 파이팅했습니다. 오늘 그 이변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 특히 제 옆에 있는 황성민 선수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4강에 진출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좋으신 김에 우리 팀은 이런 팀이다 하고 자랑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최연소팀입니다. 평균 연령 16.5세. 저희는 새로운 끝까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경기력 다음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MVP 황선민 선수를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려 아렌더스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네요. 아직도 얼떨떨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네. 아주 짧고 굵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문호준, 정대훈 선수에게 밀리지 않는 주행을 보여주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그냥 집중해서 했어요. 집중해서? 네. 그렇군요. 네, 최종전에서 아렌더스와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한 번 더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네네네. 그냥 나중에도 이길 수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네, 그러면 두 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네, 아주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에 임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온라인답게 열심히 할게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B조 1위 팀 DA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패자전 승리하신 두 팀은 최종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패배하는 두 팀은 탈락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벼랑 끝에서 어떤 팀이 살아남게 될지 보는 저도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럼 저 비유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DA 엔지니어링 일단 배종원 팀장의 그 감격에 차 있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네. 태우고 싶다면 유창현 선수 태우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오늘 에이스 결정전으로 황선민 선수가 정말 잘하긴 했는데 이 4대4 팀전에서 스피드전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주역의 중심에는 역시나 오늘 유창현 선수가 혜성같이 정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유창현 선수의 그 활약도도 인상 깊었었고, DA 엔지니어링 가장 주목을 덜 받는 팀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 어떤 팀보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오늘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최강의 아렌더스를 격침을 시켰고, 그리고 오늘은 역시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팀의 팀장과 매니저들까지도 승부에 집중하는 정말 진지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에서도 참 기대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진표가 처음 확정됐을 때 결승은 뭐 당연히 아렌더스 대 유베이스 알스타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는데 이젠 무조건 그 두 팀의 경기는 결승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다음 주 그 패자전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인제레이싱과 봉평레이싱, 유베이스 알스타즈와 범스레이싱이 A조, B조 패자전 경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패배한 팀들과 이 승자는 만나게 되고 이 경기에서의 패자는 그대로 시즌 아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뜨거운 레이스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막강 강자가 더 이상 강자로 남아있을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느낌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서. 네, 지금 아직까지도 DA 엔지니어링 선수들과 감독들이 서로 포옹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호준 선수도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유영혁 선수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렇죠. 이후에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조금 더 멘탈 가다듬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지켜보시는 리그들도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김대겸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정도의 느낌의 리그는 기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잘하는 선수들이 꾸준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경기장에 왔을 때 그 적응도가 사실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만 좀 잘하던 선수들이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경기장에서 원래 강자에 비견했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 전략적으로 1세트나 2세트에 한쪽으로 조금 더 연습을 좀 많이 치중하면서 확실하게 에이스 결정전을 좀 준비해오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참 많이 준비해 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트리그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변모되고 있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경기까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A조, B조 패자전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정준, 김대겸, 저는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